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3월 28일 오후 3시 19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096달러입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네요. 조정도 이거 좀 시원한 조정이 와야 추매를 하든지 말든지 불타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계속 어쨌든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죠. 바닥은 또 묘하게 지켜주면서 어쨌든 이제 고점 형태가 돔 형태의 둥그스러운 돔 형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모양이긴 하죠. 이때처럼. 그래서 횡보의 기간이 문제지 한번 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너무 예단하지는 말고요. 일단 여기 바닥이 조금 깨지게 되면 이게 뭐 쌍봉 형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쌍고점인데 우측 봉우리가 좀 더 큰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뭐 이런 형태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꽤 많이 나오죠. 불규칙 파동의 형태가 플랫 파동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 진짜 많이 나와요. 큰 차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작은 차트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목표가가 한 25,400달러 정도 나오네요. 피보나치적으로. 이런 형태가 진짜 많이 나오죠. 보시게 되면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죠. 보시게 되면 이때도 조정 레벨이 어디 보자. 2.618 아래로 떨어졌네요. 이때는 2.618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런 형태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1.618에 살짝 걸리긴 했네요. 한 번 더 떨어지면서 ABC 파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가 진짜 잘 나오는데 이 불규칙 파동의 형태가 1.618에서 반등하는 형태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큰 차트에서도 그렇고 작은 차트에서도 그렇고 이런 형태가 진짜 잘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거 뭐 다이아몬드 패턴 조금 비슷한데 여기 깨지게 되면 충분히 여기 넥라인 레벨까지 일본 기준 200일 그 다음에 주봉 기준 역시 200일 EMA 라인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좀 작게 보면 이제 4시간 봉 기준 해가지고 3분할로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4시간 봉 200일선, 주봉상 200일선, 일봉상 200일선 이렇게 3번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매수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어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이건 큰 조정이 왔다고도 좀 힘들죠. 뭐 4시간 봉상 뭐 다이버전스라도 조금 나오면 진입을 해볼까 좀 생각 좀 해보는데 뭐 이거 뭐 아직까지 4시간 봉상 다이버전스도 안 나오고 있고요. 보통 상승장 때 뭐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하면서 추매 나오금 불타기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네, 이건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만약에 추세 상승장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면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불타기든 물타기든 뭐 새로운 신규 진입이든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이 공식은 비트코인이 지금 15.5K에서 29.4K까지 찍었을 때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즉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었을 때 진입한다. 네. 그러면 정말 큰 무리 없이 어지간한 저점은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도미넌스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막히는 모습이죠. 네, 힘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를 뚫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되면 이게 목표가도 확인하기 되게 좀 쉬운 모양이어서 여기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딱 겹치는 레벨이 있어요. 딱 여기 레벨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피보나치 땡겨봐도 아마 되돌림 자리하고도 겹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피보나치 땡겨봐도 이거 0.618 되돌림하고 딱 겹치네요. 네. 여기 자리가 딱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 자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비트코인 단기 조정 왔을 때 그게 뭐 15분, 뭐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부분에서 단기 조정 왔을 때 알트코인 거의 매수하시면 최저점 매수하면서 최소 한 두어 달 존버하게 되면 수익률 뭐 최소 몇백 프로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좀 동력을 많이 잃은 느낌이고요. 일단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직전 2년 사이클을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이 주봉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뒤로는 항상 도미넌스는 꼬라 박았었죠. 즉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은 추세가 나오려면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 과매수 구간에서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서 한 몇 달 머물러 버려야 되거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과매수 구간에서 거의 꽤 많은 기간을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실은 그죠? 이때 보면 이때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해서 거의 7월, 8월까지 흡성장이 거의 2달, 3달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주봉상 한번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정이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봉상 보시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죠.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면 컨펌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만한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은 그냥 리플 덕인 것 같거든요. 리플이 그 에어드랍 이벤트하고 무슨 소송 관련해서는 관심도 없긴 한데 에어드랍 이벤트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 좀 시총이 큰 코인이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뭐 한 10%, 15%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잡아먹게 되죠. 네, 좀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떨어진 케이스긴 한데 제가 이제 주봉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동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4월에 이더리움 관련 큰 호재 이벤트가 있다 이거죠. 네,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조금 묻혀 있긴 하지만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GK 로러 사실상 그 베타 버전, 최종 버전이 이제 이미 나온 상태죠. 네. 아마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그 호재발로 폴리곤 매틱이나 아니면 다른 GK 관련 코인들도 좀 큰 상승을 이뤘을 건데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전히 지금 새로 출시될 레이어 2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레이어 2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옵티미즘이 저번 달에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몰고 왔고 그 다음에 추가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비트럼이 에어드랍 이벤트와 함께 이제 아비트럼 레이어에서 많은 TVL을 자랑하는,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자랑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랐었죠. GMX가 뭐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뭐 작은 코인들 중에서는 뭐 RDNT나 아니면 트로브 같은 코인들도 많이 올라갔죠. 딱 그리고 이제 딱 에어드랍 시작되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고점 형성하고 바로 이제 꼬라박았죠. 호재는 항상 팔고 나오셔야 돼요.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건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문 돌고 있는 게 이제 GK 싱크 관련한, 그 다음 레이어 제로 관련한 소문들이 돌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코인들을 몇 개 좀 구매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도미넌스가 지금이 여기가 고점이고 지난 6월 POS에서 W에서 POS로 전환됐을 때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도미넌스를 이더리움이 그대로 다 받아먹었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그럼 4월에도 또 같은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알트 매수를 추천드린다 이 말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럼 당연히 이때 이벤트를 그대로 떠올리자면 첫 번째 이슈는 LSD 관련, 뭐 대표적으로 리도하고 그다음 뭐 로켓풀, 그다음에 뭐 앵커, 그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난다. 뭐 그 정도 코인들. 네. 그냥 리도하고 로켓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리도하고 로켓풀은 지금 메타마스크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메타마스크 관련 에어드랍도 이제 뭐 곧 뭐 트잭을 찍는다라는 뭐 소문도 들리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뭐 내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뭐 기준 저도 한 계정 한 4개 정도 작업을 조금 해놓긴 했는데 뭐 얼마나 받을지, 지금 제일 오래 쓴 지갑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에어드랍 작업은 뭐 자기 개인이 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시간 나면 좀 열심히 해두시면 좋긴 좋아요. 네, 어쨌든 뭐 약간 물론 이제 수수료, 특히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 수수료, 그다음에 다른 뭐 레이어 2, 지금 제가 뭐 이거 벌써 말씀드린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죠. 근데 지금 다 에어드랍 작업 이거 하고 계시죠. 스크롤, GK싱크, 스타크넷.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도 한참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GK싱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지그재그 코인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그재그 코인이 제가 딱 이거 말씀드린 날 최저점 찍고 10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한 0.375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추매를 딱 한번 받아놓긴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 코인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특히나 GK싱크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스크롤은 프리 알파 테스트 내시면 이거 메인넷 나오려면 한참 걸리고요. 메인넷 상에서 생태계 구축하고 코인 출시되려면 또 얘는 한 2,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크롤은 제가 봤을 때. 뭐 아비트럼도 메인넷 나오고 아비트럼 내에서 생태계 구축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토큰은 에어드랍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보셔야지 뭐 지금 막 에어드랍 메타니까 막 지금 막 확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그런 건 안 통하고요. 스타크넷도 마찬가지죠. 이제 얘는 알파 메인넷인데 얘도 이제 베타 버전 나오고 마지막 버전까지 나오게 되려면 얘도 좀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빠른 상태이긴 한데, 일단 GK싱크 순서를 굳이 말씀드리면 GK싱크, 스타크넷, 스크롤 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세 개의 레이어 2, GK EVM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전부 다 꽤나 많은 백커들과 꽤나 많은 투자를 받고 꽤나 오랫동안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일단 분위기를 많이 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실제 이제 나올 때 어떠한 형태로 나오게 될지, 이게 무슨 현상이 있냐면 이제 이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직 에어드랍을 발표하지 않은 레이어 2 프로토콜들은 계속해서 뭐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TVL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주소 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제 에어드랍 발표를 하고 실제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나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생태계 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에어드랍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에어드랍이 끝나게 되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K싱크 에어드랍이 다가오니까 점유율을 또 많이 차지하고, 지금 레이어 2들 간의 점유율 싸움도 좀 박터지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건 그래도 폴리곤이죠. 폴리곤. 나머지는 그냥 한탕 해먹고 또 물밑에서 쭉 빠져나가고, 또 한탕 해먹고 물밑에서 또 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유저를 보유할 수 있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조금 살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잠깐 그 분위기 타고 다시 뭐 쭉정이만 남은 형태, 알짜는 다 빠지고 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GK싱크 관련해서는 뭐 지그재그 코인하고 그다음 코인 하나를 더 추천드리면,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조정 오시면 좀 우선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뮤트라는 코인인데 왜 검색이 안 되냐?
뮤트라는 코인이거든요.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뮤트라는 코인인데 지금 보면 유통수도 코인 유통량도 많지 않고 지켓싱크발로 지그재그하고 같이 이렇게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지그재그 코인하고 이 코인 두 개는 좀 사볼 만한 코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켓싱크도 실제 이제 생태계 만들어지고 에어드랍까지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 올해 내에는 힘들고요. 올해 내에 생태계 만들고 내년쯤에나 아마 에어드랍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싸움으로 그냥 뭐 트적 작업도 뭐 막 매일매일 하시기보다는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뭐 2주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하시기보다는 한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트적 한 번 찍을 때 잘잘하게 찍지 말고 최소 막 $1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대신 꾸준히 뭐 연 단위로 좀 꾸준히 찍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자잘한 그 포인트 쌓기는 집어치우시고 한 4가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수압이죠. 수압 거래량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징, 이제 GK EVM들은 전부 다 브리징을 지원하니까 브리징 꼭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디파이풀에 농사가 가능하면 농사 짓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NFT 프로젝트들도 하나씩 다 달고 오거든요. 네. 그럼 NFT도 한번 민팅 한번 해보시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막 자잘한 것까지 하시려고 하시면 너무 피로해지고 이게 내가 뭐 코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압, 두 번째 브리징, 세 번째 디파이 민팅, 그 다음 네 번째 파밍 농사,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생태계 내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저점 올 때마다 추매하면서 조금씩 이제 존버를 해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GK싱크 다음 에어드랍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있어야 돼. 아직 생태계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GK싱크. 최소 아비트럼 혹은 옵티미즘 정도의 생태계는 만든 다음에 토큰 출시가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 뭐 토큰 출시 해봐야 별로 좋은 꼴은 못 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앱토스가 보면 생태계 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토큰 출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외 나머지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출시가 되었죠. 네. 그리고 그 생태계 기여자한테 코인 출시를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은 예전에 이제 유니스왑 때부터 이어진 거죠. 유니스왑. 뭐 최초의 거의 에어드랍 메타의 시작을 유니스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니스왑 때부터 약간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 사람한테 에어드랍을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코인 출시되려면. 즉 그러니까 뭐 뮤트도 마찬가지고 지그재그 코인도 마찬가지고 긴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네. 최소 1년은 보셔야 돼요. 1년.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작 생태계 만들어지고 있는데 토큰 출시되려면 뭐 길어야 전 내년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 짧아야 내년일 것 같거든요. 그때 지금 뭐 알트 불장 때 뭐 출시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조금 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참 뭐 텔방에 이거 에어드랍 작업, 물론 이제 지켓싱크는 그 이전부터 조금 하고 있으시던 분들 많았는데, 제가 이거 올리고 나서 한 1, 2주 지나니까 갑자기 막 스타크넷부터 해가지고 스크롤 막 에어드랍 작업 막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열심히들 가능하면 뭐 계정 뭐
한 계정으로 하시기보다는 다계정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계정으로 하시는 게. 근데 좀 뭐 VPN까지 써서 하시긴 조금 그렇긴 한데 대신 좀 그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계정 간 그 자금 이동시킬 때, 즉 지갑 간 계정 그 자금 이동시킬 때 되도록이면 한번 중앙화된 거래소 거친 다음에 자금 이동을 약간 기간 텀을 주고 해 주시면 좋거든요. 네. 또 그 한 거래소만 이용하지 마시고 한 번은 반엔에 넣었다가 반엔에서 다시 지갑으로 보내는 형태. 그 다음에 뭐 OKX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바이빗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MNEXC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후오비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업비트는 워낙 수수료가 비싸니까 업비트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약간 좀 그런 형태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기고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기면 조금 뭐 애로사항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중앙화된 거래소 통해 가지고 한번 거친 다음에 뭐 좀 텀을 두고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는 좀 이런 형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갑마다 전부 다 뭐 몇천 달러씩 보내놓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 일정 자금을 여기 지갑에서 저기 지갑으로 또 여기 지갑에서 또 저기 지갑으로 여기 지갑에서 또 저기 지갑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VPN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VPN은 물론 이제 어떤 VPN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컴퓨터가 좀 많이 망가집니다. 네. 제가 이전 노트북 한 VPN을 한 2년 쓰니까 컴퓨터가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그게 굳이 뭐 VPN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는 VPN 쓰면 이상하게 컴퓨터 좀 맛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VPN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뭐 매매 지장이 뭐 이게 그냥 이것만 거의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그래도 매매가 주가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격가지죠, 격가지. 약간 뭐 꽁돈 만드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뮤트하고 지그재그 둘 다 그 지금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차트가 상대적으로 지그재그 코인이 하락폭은 훨씬 더 컸는데 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량하고 발행량하고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그 매도 압박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적고 하니까 얘는 사보면 좀 괜찮은 코인입니다. 618 아래로 떨어졌네요. 쌍바닥 만약에 찍게 되면 정말 사기 괜찮은 자리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만약 한 0.6 정도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35, 0.3달러 제가 평단이 0.275 정도 되거든요. 0.275 정도 되는데 덱스에서 그 사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그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덱스에서 수합하시는 분들은 디파일라마 이용하시면 좋아요. 디파일라마 이용하시면 그래도 가장 싼 그 디파이 경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용해 가지고 해두시면 좋고 디파일라마도 뭐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문이 약간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파일라마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요건데 이걸로 볼까요? 이거 쓰시게 되면 여기서 수합하시면 그 다음에 각종 디파이 그 자료도 나오고요. 여기서 수합을 하시면 그래도 좀 수수료 그나마 좀 적게 내고 수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일라마 프로젝트에서 혹시나 코인 출시를 하게 되면 네, 꼭 먹고 알 먹고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슬리피도 되게 그 가장 적게 좀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요거 한번 이용들 해 보시고요. 만약에 덱스 이용을 많이 하시고 나는 뭐 수합을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어드랍 되는 코인들 빠르게 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수익 실현하려면 전부 다 그냥 입금 제한 뭐 걸리기도 하고 출금 제한 걸리기도 하고 입금시킬 때 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제때 들어오지도 않고 이미 그때 차트는 고점 찍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덱스에서 그냥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럴 때도 이 디파일라마 이용하시면 역시나 좋다라는 거. 네. 뭐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써보시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1인치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카이버 수압이 생각보다 좀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인치하고 카이버도 꽤나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각 알트, 특히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결국 얼마나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 수익을 내지 못하는 덱스는 다 망합니다. 뭐 그건 중앙화된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중앙화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못 내면, 업비트가 뭐 영업이익을 몇 조씩 땡길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그거 다 수수료 수익이죠. 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뭐 탈중앙화된 이른바 그 선물 거래소, 대표적으로 DYDX하고 GMX가 있는데, DYDX는 그 앞으로 그 풀릴 물량이 너무 많아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물론 이제 거래량만 보면 DYDX가 가장 압도적이죠. 연차도 가장 오래됐고 대장인 것도 맞고 거래량도 많고 분기별 그 레비뉴 수익도 가장 많은 건 맞은데, 일단 DYDX 코인 자체가 용처가 조금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풀릴 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GMX가 조금 더 전망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온체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도 뭐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많진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선물거래소부터 한번 봐볼게요. 되게 선물거래소는 뭐 건전한 수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펀딩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서 펀딩피가 뭐 이런 수준, 뭐 0.05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풀매수 자리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뭐 숏 포지션으로 하락을 예견하고 있다. 하락을 보고 배팅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레버리지 레이티오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만큼 과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역시나 오픈 인터레스트도 시간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이걸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역시나 너무나도 건전한 수준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현물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장기 사이클을 두고 몇 년짜리 장기 사이클을 두고 현물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과열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때 박스권하고 이때 고점에서 횡보하던 박스권하고 조금 다른 게, 일단 레버리지 레이티오나 아니면 펀딩비가 과열되지는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다르죠. 이때는 고점 올라갈 때마다 펀딩피가 과열되면서 결국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같은 고점에서 돔 형태의 모양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게 되면 펀딩피가 이때 딱 한번 과열되고 그 뒤로는 과열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레이티오도 직전 고점 레벨의 레버리지 레이티오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딱 역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 하락으로 롱도 많이 털렸고 이 상승으로 숏도 많이 털렸다라는 거죠. 이런 V자 반등은 거의 뭐 최근에 보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지금 고점 레벨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바닥은 한 26,500달러, 고점은 28,500달러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오픈 인터레스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추세 자체가. 네. 즉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잡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선물 시장에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리저브 상황도 역시나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리저브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리저브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일단 올드홀더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 있죠. 네, 직전 고점 레벨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이때는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에서 즉 25,500달러 레벨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 전혀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물론 이 바닥권에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꾸준히 유입되고는 있죠. 그리고 이때는 결국 고점 레벨에서 계속해서 리저브 물량이 올라가는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결국 비트코인 리저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21만 개에서 지금 217만 개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대략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 물량이 대략 한 4만 개에서 5만 개를 넘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유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유출은 거의 매집 후 개인 지갑으로 혹은 다른 뭐 덱스나 아니면 수탁 기관들로 빼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심하게 물량이 빠진 게 뭐냐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제가 4월엔 좀 이더리움이 갈 것 같다. 지난 6월처럼, 작년 6월처럼.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역대 최저점을 또 갱신해 버렸거든요. 이때도 매도 압박 없다고 정말 좀 심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더 빠져버렸습니다. 네. 더 빠져버렸어요. 이때 잠깐 코인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어디 크라켄이었나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지원하는 거 조금 반대한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금지시킨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잠깐 유입량이 올랐는데 그 뒤로는 여기 저점을 깨고 더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역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더리움은 보시게 되면 그냥 시장 최소한 뭐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고래들도 자신의 물량을 처분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시장 환경이 변했다라는 걸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이더리움 시장 물량은 거의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만큼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지금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고 그만큼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더리움은 뭐 쉽게 말해 비탈릭조차도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로 자신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스왑에서 그냥 매도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에서도 몇백만 달러 이상의 포지션을 잡는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몇백만 달러 이상의 롱 숏 포지션을 잡는 고래급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GMX나 아니면 DYDX에서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량 뭐 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뭐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많고요. 어지간한 DYDX 거래소는 어지간한 선물거래소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그 수익성이 좋아질 여지는 많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코인 자체가 발행될 코인 양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고 GMX도 아직 성장의 여지가 좀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아서에이즈는 좀 잠깐 빨리 얘기하자면 아서에이즈는 만약에 걔가 선물 투자를 한다면 비트맥스나 바이낸스나 바이빗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DYDX나 아니면 GMX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GMX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스에이즈는 대놓고 뭐 GMX를 약간 선동하기는 했거든요. 아스에이즈가 뭐 선동한 코인이 GMX하고 그 다음에 뭐 룩슬레어 뭐 요 정도죠. 대놓고 선동한 코인이. 그다음에 뭐 이더파이라는 뭐 약간 이상한 뭐 디파이 좀 비슷한 LSD 신규 LSD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젝트 하나 좀 약간 투자도 하고 그랬던데 원래는 알트라면 거의 뭐 약간 똥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불장 때 알트코인으로 막 몇만 프로 막 이렇게 먹는 VC들 보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알트 쪽으로 입방구를 많이 그 털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솔직히 저는 얘도 입을 보면 얘도 다시 한번 좀 망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스에이즈도 너무 입을 털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입을 좀 많이 턴 애들은 끝이 항상 좋지 않았거든요. 네. 너무 입을 털고 다니고 너무 선동질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약간 쌓인 게 많은 것 같고 약간 기분도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토록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베리 실버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지난 불장을 이끌었던 애들이 지금 다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은 걔네들이 아세이즈 피트맥스를 먼저 치고 불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불장을 만들었던 운전수들이 전부 다 지금 뭐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아세이즈가 베리 실버트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분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입을 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놈은 별로 끝이 좋지 않다. 네. 그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봤을 때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4월에 있을 이더리움 이벤트를 보게 되더라도 그 다음 앞으로 이어질 레이어 2 특히 GK 관련 레이어 2 그 다음에 뭐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뭐 레이어 제로까지 출시될 상황을 봤을 때 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한번 들어갈 모양은 좀 나올 것 같다. 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레벨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모습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 매수를 조금씩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말씀드렸죠. 지금 좀 비트코인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면 조금 최악의 상황은 지금까지가 반등의 최고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만약에 알트장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번 반등은 전체 되돌림 0.382까지 주고 끝이구나 라고 보셔도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네.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여기서 그냥 알트가 간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알트코인이 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건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닌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시장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어쨌든 알트 먹여준다라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알트 매매해야죠. 네. 저는 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최소 0.5 혹은 여기 채널 상단까지는 618이나 아니면 782까지 786까지 올라가게 되면 5만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2019년도에는 786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뭐 제 바람대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정말 여기서 극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더 들어올리기에는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비트코인을 들어올리기에는 힘든 상황에서 그 유동성으로 알트코인들을 하나씩 펌핑 시키는 거죠. 네,
알트코인도 펌핑 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유동성이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세력 입장에서도. 네.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 아쉽네요. 네, 개인적으로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결국 또 20개월 EMA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이제 항상 저항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양봉 2개 뜨면서 이제 이거 2달 동안 흡성대법이 나온 거거든요. 이 2달 동안 흡성대법이 세게 나온 건데 이게 나오지 말한 법은 없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유동성 상황이 조금 더 좋았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한 번 장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장대 양봉이 크게 하나 나왔죠. 물론 이제 긴 꼬리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역시나 이때도 이제 흡성대법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흡성대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성대법이 길었어요. 이때는 꽤나. 이때도 결국 알트 잔치는 뭐 마지막 한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까지가 알트 잔치였죠. 딱 여기가 알트 잔치였을 뿐입니다. 여기. 막 중간중간 이더리움도 거의 말도 못한 가격 폭락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 과정이 흡성대법의 과정인 거죠. 네. 그리고 이 흡성대법이 길면 길수록 바닥 대비 상승률도 높죠. 네. 이때는 결국 흡성대법이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또 한 번의 흡성대법이 있었죠. 이때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구간 흡성대법이 있었거든요. 이거 두 구간을 합치면 이제 이때하고 좀 비슷하죠. 기간적으로 보셔도 대략 조금 짧긴 한데 이 두 구간을 합치면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된다고요. 길게. 이때처럼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보다도 길고 강하게 나와야지 바닥 대비 상승률도 높고 이때 보니까 이제 바닥 대비 상승률도 그래서 꽤나 높잖아요. 13,000%가 올라간. 이때는 흡성대법이 없으니까 2,100%밖에 안 올라갔죠. 이때 마지막 2달 동안 펼쳐진 알트장 말도 못하죠. 네. 스인트가 1원도 안 했는데 100원 넘기고 스인트 1,000원 넘겼나요? 이때 제가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직전 알트 불장 대단했지만 실은 2017년 11월, 12월, 그 다음 1월까지 이어진 알트 불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가 더 대단했죠. 그만큼 흡성대법의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차트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지난주에는 몸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에어드랍 작업도 조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다계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또 언제 올릴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봉 마감하게 되면 한번 또 영상을 올리긴 올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물론 고점에 다다르긴 했지만 시장의 비트코인 매도 압박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걸 장기 추세에서 보면 여전히 정말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해서 유입되면 들어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장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양이다. 그리고 대신 들어간 유동성 자체는 꽤나 바닥 구간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더 들어올리기 좀 힘든 상황이지. 확실한 건 이걸 바닥으로 보고 장기적인 바닥으로 보고 많은 세력들이 꽤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특히 FTX 악재는 정말 저도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악재가 다 있지 싶을 정도의 악재였는데 개미들이 모두 다 그냥 도망갈 때
개미들은 그 도망치려는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부분. 그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거래소로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 거래소 망한다, 언제 출금 제한 걸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대놓고 받아 먹은 거죠. 우리는 거래소 위험하니까 전부 다 개인 지갑 써라, 물량 빼라, 전부 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이런 거에 취해 있을 때 실은 세력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거 집어넣어서 엄청난 양을 매집했죠. 실은 이제 이때부터 매집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매집한 것 같은데 대략 한 28,000달러 레벨. 이때가 아스에이즈가 입턴 구간이 여기죠. 아스에이즈가 저점 나왔다라고 입턴 구간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아스에이즈가 저점 나왔다. 왜냐하면 지금 루나가 가지고 있는 10만 개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이 하락으로 다 소화했다. 이제 더 이상 터질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바닥이다, 28K가 바닥이다라고 아스에이즈가 입던 구간이 여기였죠. 그 뒤로 이제 시무룩해 있다가 다시 상승장 나오니까 다시 기어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여기까지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그걸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활용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이 항상 변수가 되긴 하는데, 항상 매크로 같아지면 모든 분석이 의미가 없죠. 실은. 매크로 상황도 항상 주시하시면서 현금 여유분은 항상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참 희들어지게 많이 피었고요. 집에 있기 힘든 날씨입니다.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저도 이제 섬진강 쪽 한 3, 4일 정도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좀 고흥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올라왔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다들 몸 관리, 또 환절기 몸 관리 잘 하시고 좀 건강한 투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 단기 매매는 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사이클을 즐겨 가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군가는 뭐 나는 코인을 매수하고 잠을 자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 성향과 투자 사이클이 조금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뭐 이런 자리라면 뭐 코인 오래 들고 있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좀 연 단위로 오래 들고 가도 될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건 다 개인의 선택인 거죠. 감사합니다. 에어드랍 작업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대신 꾸준히 조금 하셨으면, 토큰 출시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지금 과하게 하시면 지쳐가지고 나중엔 또 안 하게 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